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행렬 중에서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행렬의 곱셈에 오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행렬의 곱셈을 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 곱하기 곱셈기호 생략하고 X, Y라는 행렬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행렬은 항상 몇 곱하기 몇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형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의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있는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1, 그래서 2 곱하기 1이라고 우리가 행렬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앞쪽에 있는 행렬의 뒤에 부분이 열의 개수죠. 그죠? 열의 개수와 뒤쪽에 곱해지는 행렬의 앞쪽 행의 개수겠죠. 그죠? 이 행의 개수가 서로 어떻다? 똑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명심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는 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곱한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결과는 이 앞쪽에 있는 남아있는 앞에 행이었죠. 요 2와 제일 끝에 있는 요 1, 요 두 개가 결합이 돼서 2 곱하기 1, 즉 행이 2개, 열이 하나, 그래서 성분이 위에 쪽 하나, 아래쪽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왜 결과를 알아야 되냐면, 2 곱하기 1이니까 위에 쪽에 있는 성분 내가 어떻게 구하지? 요 성분의 이름이 행이 2개, 열이 하나니까 1행 1열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성분 표시를 우리가 A로 하죠. 1행 1열 성분이고, 여기는 2행 1열의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은 항상 앞에는 행으로 우리가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 덩어리, 뒤에는 세로줄 열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준다. 자, 뒤에 행렬은 지금 열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성분은 1, 즉 1행 1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행은 여기 있겠죠. 요게 1행이고 밑에 게 2행이에요. 그리고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열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쪽에 들어가는 성분의 값은, 이쪽에 들어가는 성분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행과 1열, 요쪽 1행과 이쪽 1열이 곱셈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하냐? 앞쪽끼리 먼저 곱하고 A하고 X를 곱하면 A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 성분끼리 B하고 Y를 곱하면 BY가 되겠죠. 이 결과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즉 덧셈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밑에 쪽 값은 2행 1열이겠죠. 그래서 2행 밑에 요 부분과 1열. 자, 곱셈은 어떻게 한다? 앞쪽끼리. 그럼 C와 X, CX가 되고요. 뒤쪽 값 DY를 결합해 주면은 그 계산 결과가 이쪽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행렬의 곱셈의 뭐다? 원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기를 들었던 2 곱하기 2 곱하기 1 행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2 곱하기 2. 자, A, B, C, D. 자, 그리고 EFGH.
이렇게 성분을 해봅시다. 자, 요게 지금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요 숫자 두 개가 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고 결과는 뭐다? 2 곱하기 2행렬. 즉 여기도 성분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이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요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곱셈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쪽 행렬은 행, 즉 가로줄로 묶음을 만들고 뒤에 행렬은 열, 세로줄로 묶음을 만들어서 요게 이제 1행, 밑에가 2행, 요런 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쪽이 1열, 그리고 요게 2열. 자, 그럼 번호를 보세요. 요것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1행 1열이죠. 여기가. 그럼 이쪽 1행과 이쪽 1열이 곱해집니다. 곱셈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제 앞에 것끼리 AE, 뒤에 것끼리 BG 그렇게 더해주면 되고 1행 1열의 성분이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1행 2열이었죠. 그럼 요거 1행 그대로 2열은 이제 뒤에 쪽입니다. AF 그 다음에 BH 요렇게 연결은 보통 더하기죠. 자, 그 다음에 2행 1열입니다. 그러면 2행 두 번째와 1열입니다. 그래서 CE 더하기 DG 이런 식으로 성분의 값이 결정이 되고 마지막이 2행 2열이죠. 그럼 여기 있는 2행과 2열 자 2행 CF 그리고 더하기 DH 요렇게 4개의 성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어땠어요? 결과를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분 표시로 해서 알고 있으면 앞쪽에 이제 앞쪽 행렬은 행으로 뒤는 열로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있죠. 1행, 2행, 1열, 2열 그러면 아까 이쪽이 뭐였어요? 이쪽은 1행 1열의 성분 11이었죠. 그러면 1행과 1열 그래서 1행과 1열을 앞쪽끼리 뒤쪽끼리 곱셈해서 어떻게 나타내더라? AE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BG 이런 식으로 여기는 4개의 성분이 나오니까 각각 이렇게 해서 곱셈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곱셈을 배울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가 손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앞쪽은 행, 뒤쪽은 열 그리고 뭐도 기억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가 2 곱하기 2 성분이 4개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성분이 4개 들어가면 1행 1열이겠죠. 그래서 A11 여기는 A12 A21 A22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내가 어떤 행과 어떤 열을 곱해야 되는지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행렬이 어떤 식으로 곱셈을 하는지는 우리가 설명이 되었고요. 자, 실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유형 2행 2열과 2행 1열 두 번째 2행 2열과 2행 2열 정사각행렬끼리 곱하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88페이지에 보면 630번에 보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2가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630번을 한번 넘어갑시다. 페이지는 288페이지입니다. 630. 자, 이 중에서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에 보시면 2, 3, 마이너스 3, 1 그리고 8하고 5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하고 갑시다. 앞에 행렬은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행이 2개, 열이 2개. 뒤에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하나. 2 곱하기 1입니다. 곱셈 가능하고 결과가 뭐다?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니까 이 결과, 즉 계산해내는 결과가 2 곱하기 1이죠. 자, 2 곱하기 1이라는 거는 행이 2개, 열이 하나니까 위의 성분 A11과 밑에 성분 A21 요렇게 어떻게 된다? 위아래로 구성되는 답이 나온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 묶어줘야 되겠죠. 앞쪽에는 행, 가로줄, 뒤쪽에는 열 했습니다. 자, 11 보이죠? 그렇다면 1행과 첫 번째가 1행이지. 그리고 1열, 요거 2개 곱합니다. 자, 그럼 먼저 28 밑에다가 28, 16이죠. 35, 15죠. 둘이 더하면 얼마? 3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고 밑에는 2행 1열입니다. 그럼 밑에 쪽 행, 2행과 1열입니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38에 24 1하고 오는 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9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해서 요게 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에서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2 곱하기 2행렬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1 마이너스 2 0 2 곱하기 2입니다. 확인할게요.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요. 이쪽도 2 곱하기 2행렬입니다. 요 안에 있는 두 숫자가 같으니까 곱셈은 가능. 그럼 결과는 앞에 2 곱하기 2 그러면 그 결과도 어떻다? 성분이 4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일단 여기는 1, 여기 1, 2, A21, A22의 값들이 총 4개가 만들어진다. 준비를 해놓고 자, 앞쪽에는 행으로 묶어줘라. 뒤쪽에는 열로 묶어줘라. 자, 번호를 보고 갑시다. 1행, 1열이죠. 그러면 1행과 1열, 1열, 2열, 1행, 2열입니다. 1행, 2행입니다. 자, 11이니까 요거 2개 곱합니다. 어떻게 되죠? 2일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면 6. 그렇게 더해서 얼마? 여기 8이 만들어지고. 자, 1행, 2열입니다. 1행과 2열이에요. 2일은 2. 0. 그러면 2가 만들어지겠죠. 자, 2행 1열입니다. 밑에 쪽 2행과 1열 먼저 곱하면 3 곱하면 2 더하니까 얼마? 5 2행 2열 2행과 2열 곱하면 3 뒤에는 0 그래서 3 이렇게 8, 2, 5, 3이라는 2 곱하기 2행열 결과도 2 곱하기 2행열이 만들어진다. 자, 곱셈 이제 할 수 있겠죠? 제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방금 선생님이 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속도가 붙어서 좀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실전입니다. 자, 288페이지 631번도 있었지만은 그래요. 요거 하나 해보고 갑시다. 자, 631 288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자, 일단 마이너스 1 x 1, 2 곱하기 2행렬하고 1, 2 그리고 y 마이너스 3 요 곱셈을 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런 2 곱하기 2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xy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곱셈만 합시다. 이 좌변
자, 앞에 거는 뭐? 행. 뒤에 거는 자, 열입니다. 자, 먼저 이 성분. 이쪽이 뭐죠? A1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12, 그 다음에 21, 22입니다. 자, A11. A11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N과 1열. 자, 1N과 1열이죠.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XY. 그래서 더하기 XY.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9와 같다. 자, 아직 풀리지 않아요. 그럼 1N 2열. 자, A12는 1N과 2열이 곱해지죠. 자,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 앞쪽, 뒤쪽은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한 게 1N 2열은 마이너스 8이 나왔죠. 그쵸? 자, 여기 식에서 가만히 봅시다. 이항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아, 여기서 x값 얼마? 2가 등장을 하네요.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y값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2일 2행 1열 요 성분 구하렵니다. 2행과 1열 2행과 1열. 자, 곱셈을 하면 1 더하기 2y 2행 1열의 성분이 마이너스 7이죠. 는 마이너스 7. 자, 여기서 풀래요. 이항합니다. 그럼 2y는 마이너스 8.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4. 아까 여기서 구한 값을 넣어서 y를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y도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값과 y값 두 행렬에 서로 같을 조건, 이 좌변에서 행렬의 곱셈이 한번 쓰인 겁니다. 자, 연습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필수 예제 08입니다. 자, 필수 08. 자, 한번 봅시다. 자, xy 21, xy 21, 2 곱하기 2, x0, yx, 또 2 곱하기 2. 자, 실수배 10, 6 빼기 x, 그 다음에 3, 0, 그리고 더하기 5, 2x, 4,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일단 좌변은 행렬의 곱셈을 하라는 뜻이고, 우변은 우리가 배웠던 실수배 한 다음에 둘이를 합치라 이 말이지. 먼저 자, 좌변부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결과도 2 곱하기 4개의 성분이 나오겠지. 그러면 앞에는 행으로 가로, 뒤에는 열로 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다? 1행 1열이죠. 자, 1행과 1열을 곱합니다. 그럼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이 1행 2열이죠. 자, 1행과 2열입니다. 곱하면 0, xy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행 1열. 두 번째, 첫 번째 곱합니다. 2x 더하기 y. 자, 마지막이 2행 2열. 두 번째죠. 곱하면 0, x. 자, 좌변은 정리가 됐어요. 자, 우변은 일단 2를 곱합니다. 그러면 행렬안이 20이 되고 여긴 2배씩 하면 12 빼기 2x고요. 6이 되고 0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첫 번째 성분이 뭐가 나온다? 2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니까 12 마이너스 2x, 2x 사라지고요. 3하고 4를 더하면 7, 0하고 x를 더하면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싹 지워버리고 두 행렬이 서로 같다. xx.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x 더하기. 자, 첫 번째
2x 더하기 y가 7입니다. 그리고 xy가 10이죠. 자, 요걸 1차식을 요것도 우리가 2차식으로 볼 수 있거든. 연립방정식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7 빼기 2x를 대입합시다. 그럼 x, 자 y 대신에 7 빼기 2x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복습이 되는 거죠. 자, 전개하면 2차항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7x는 12. 자,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 인수분해 1, 2, 4, 3, 2, 6, 6, 2, 5, 4, 3, 3, 5, 잠시만요. 1, 2, 6이 안 되죠. 2, 6 안 되죠. 3, 4, 6 안 되죠. 4, 3, 2, 4, 8, 3, 1은 3. 어머,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뭔가 잠깐만요. 12 2x 더하기 y는 여기가 잘못됐네요. 2, 3은 6 6에서 4를 더하면 10이죠. 오케이 나머지는 맞습니다. 어쩐지. 자, 다시 빨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자, 그럼 요거는 y는 10 빼기 2x입니다.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큰일 나요. 원래 뭐 연립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을 넣으면 되겠지만 행렬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제 x, 자 y 자리에 xy입니다. y 자리에 10 빼기 2x는 12. 자, 10x 마이너스 2x 제곱 12 우변으로 이항해서 자 2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2가 0.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합곱이죠. 2, 3.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일단 x가 2가 나오거나 x가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에서는 이렇게 x, y가 한 쌍이 같이 답이 되죠. x가 2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넣으면 10 빼기 4니까 얼마? 6. 3을 집어넣으면 10 빼기 6이니까 얼마? 4. 두 쌍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xy의 뭐를 구하라?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두 쌍이 이렇게 나오면 아직 안 썼던 식이 요거 있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같아야 되거든. 자, 2하고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6의 제곱 36, 40이 돼야 되는데 안 맞죠. 그래서 이 답이 제거가 되고 3하고 4를 넣으면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그래서 25.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4개의 성분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x값은 3, y값은 4. 요것만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좀 길죠?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필수예제 08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09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혀요. 자, 이거 돌려보기 하면서 계속 내가 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공구. 자, 이번 문제는 A라는 행렬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AB 2 곱하기 1행렬을 곱셈을 해서 1, 2를 얻었다. 자, 이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각행렬, 행 2개, 열 2개. 그 다음에 또 A라는 행렬에 이번에는 CD를 곱했더니 1과 마이너스 1이 됐다. 자, 그렇다면
A라는 행렬에 2A 더하기 3C 그 다음에 2B 더하기 3D의 값을 곱하면 뭐가 될 거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요. 원래 예전에 보면은 역행렬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직접 찾아낼 수도 있었어요. A, B, C, D 값. 그런데 A, B, C, D 값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게 A, B죠. 세로줄로. 그러면 여기를 세로줄로 생각을 하고 CD죠. 여기를 세로줄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로줄에 AB에 얼마가 곱해져 있지? 2가 곱해졌죠. 그럼 여기에 2를 곱하세요. 자, 그러면 이쪽 행렬이 A에 2A 2B가 되고 그럼 여기도 오른쪽에도 2를 곱하면 2하고 얼마? 4가 생기죠. 자, 두 번째는 3이 곱해졌네요. 여기는 CD에 3이 곱해졌죠. 그러면 여기도 3을 곱하세요. 그러면 3C, 3D. 그러면 이쪽에는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럼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과 이 값을 뭐 하면 될까? 이 두 개를 얘네 둘이가 이렇게 더해졌죠. 그러면 결과 두 개도 어떻게 더해서 행렬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는 2하고 3을 더한 거 5가 되겠죠. 밑에는 4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5하고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선생님이 요렇게 푸는 문제, 요런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얼마를 곱해서 합치는지를 잘 기억. 여기가 빼기 되어 있으면 이제 요값 빼기 요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보니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9번은 꼭 요런 스킬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290페이지에 보면 행렬의 곱셈의 성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행렬의 곱셈. 지금까지는 곱셈하는 방법. 이제 곱셈의 성질입니다. 페이지는 290. 자, 이제부터 뭐라고? 심화 과정. 자, 심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행렬인데도 순화 문자에서 다뤘던 거듭 제곱이 성립한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A 곱하기 A라는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의 표시가 없이 그냥 이름만으로 나타나져 있지, 같은 행렬을 두 번 곱하면 우리는 이거를 A 제곱, 즉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세 번 곱하면 A 세제곱도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을 한꺼번에 이 결합법칙 성립을 하지만 행렬도 곱셈에서 어떻게? 앞에 먼저 두 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우리가 세제곱은 제곱 곱하기 A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또는 A 곱하기 A 제곱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제곱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런 것을 A의 M 플러스 N 다 지수법칙 형태를 따르고 있죠. 이런 것도 결국 다 성립을 한다. 그러면 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런 기타 등등이 행렬에서도 거듭제곱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렬에는 교환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곱셈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AB를 곱한 결과, 즉 A가 앞에 있었고 B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BA를 곱한 결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자, 거듭 제곱은 성립했는데 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원래대로 가야 돼요. 제곱은 따로따로. 자, 그렇다면 얘는 A 더하기 B 한 번,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한 번. 자, 곱셈. 행렬의 분배 법칙은 성립하거든. 그래서 A가 A에 곱해져요. 그럼 요거는 A 제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A가 B에 붙어요. 그러면 AB라는 행렬이고, 이제 그 다음에 B가 A에 붙어요. 그러면 BA라는 행렬이고, B가 B에 붙어요. 그럼 B 제곱이 되겠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AB의 결과와 B의 결과는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놔야 돼요. 만약에 둘이가 똑같다 하면 2AB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이게 옳은 풀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AB와 BA가 서로 같다는 결론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AB 한번 곱하고요, BA 한번 곱해서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게 필수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함부로 어떻게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또 많이 나오는 예가, 자, 어떤 예 하고 있습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자, A 더하기 B, A 빼기 B를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쓸 수 없다. 이유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하나씩 전개해야 돼. A 제곱, 그 다음 빼기 AB, 그리고 BA 플러스 BA,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그냥 풀어놔줘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제곱하고 곱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된대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머릿속에서 가져온다? AB와 BA가 성립하면 이렇게도 되지요. 그래서 나는 식을 AB 한번 곱하고 BA 한번 곱해서 서로 어떻다? 같다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러분, 영행렬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영행렬은 2차 정사각형을 2 곱하기 2에서 보면은 모든 성분이 뭐다? 0으로 되어 있는 행렬. 대문자 AB로 표현하면 이거를 그냥 O형, 0이 좀 커진 거, 대문자 O,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영행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영행렬을 더하면 그냥 A예요. 성분에다가 0000 더해봐야 변화가 없죠. 빼도 다 그냥 A입니다. A에다가 어떤 영행렬을 빼도 다 A가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덧셈에서는, 자, 빼기는 놔두고, 자, 덧셈에서는 이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했구나. 그러면 혹시 선생님, 곱셈에서는 똑같이 나오려면 뭔가 있나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배우는 게 단위행렬입니다. 자, 이 단위행렬은 이름을 보통 어떤 책에는 I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위행렬은 100인. 자, 지금 이런 거듭제곱이나 영행렬, 단위행렬,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2 곱하기 2행렬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단위행렬도 정사각행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100인, 요쪽 대각선만 1로 되어 있는 행렬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행렬에다가 이런 행렬을 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여기에다가 1001을 곱셈을 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해서 곱셈 막 하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A, B, C, D. 원래 처음에 있던 행렬이 그대로. 자, 덧셈에서는 영행렬이죠. 그런 것들이. 곱셈에서는 단위행렬, 100일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행렬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이 단위행렬 E의 특징. 자, E는요,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네제곱을 해도 전부 다 뭐다? 원래 자기 자신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아니라 E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곱셈공식 써도 돼요. 아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이런 경우는 써도 됩니다. 그냥 A제곱 플러스 2AE 더하기 E제곱. 그래서 A제곱. 자, 2AE는 그냥 2A. 왜? E는 곱셈 해도 원래대로 똑같아져 버린다 그랬지. E제곱은 또 뭐? 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단위행렬 E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293페이지. 자, 페이지 293페이지에 필수 10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화 문제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먼저 여기는 2A 더하기 B 계산을 했더니 자, 어떤 행렬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는 어떤 행렬이 됐다. 그랬을 때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의 행렬을 구하세요. 자, 거듭제곱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A라는 행렬을 구해서 2번 곱하고 B라는 행렬을 곱해서 2번 곱하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수를 맞춰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자, 이제 행렬 넣어볼게요. 여기는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자, 조금 손이 가야 돼요. 자, 일단 여기다가 2배를 해서 A 개수를 맞춰서 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A 2배, 여긴 4B. 자, 문제는 조금 있다가 자, 2배씩했죠. 그럼 여기도 각각 2배. 8,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어떻게 한다? 빼주면 2A, 자, 요건 놔두고요. 요건 이제 사라지고,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빼게 되면은 2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6, 여기서 여기 빼면은 플러스 3, 여기서 여기를 빼면 3, 여기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또 각각 다 나눠버리면 B라는 행렬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B라는 행렬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B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B제곱은 어떻게 만드느냐? B를 2번 곱해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오늘 제일 처음에 배웠던 행렬의 곱셈. 이렇게 곱셈. 자, 첫 번째는 일행일렬이죠. 4하고 양수일이고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행일렬.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니까 0 돼버리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2. 여기도 0 돼버리고요. 마지막 1, 4, 5.
요렇게 해서 5005라는 B제곱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B의 개수를 맞춰서 빼면 또 A가 나오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A를 구해서 A제곱 만들어서 뺄셈 해주면 필수예제 10번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1번으로 갑시다. 자, 이건 마무리는 안 지었는데 마무리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꼭 지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문제 11번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세요. 자, 요거는 A라는 행렬을 줍니다. 정사각 행렬 뭐냐면 1, 0, 마이너스 1, 1. 자, 2 곱하기 2를 주고 자, A를 내가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하면 1, 0, 마이너스 11이라는 행렬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 하시면 돼요.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규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의 n제곱의 추정이라 그럽니다. 추정.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차분히 하나씩. 자, A제곱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A를 2번 곱한다 그랬지.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자, 앞에는 행, 뒤에는 열. 그렇게 곱셈을 딱 하면은 1,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자, 방금 구해놨던 A제곱에다 A를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럼 1, 0,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또 가로, 세로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0,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A라는 행렬 B, A제곱, A세제곱 뭐가 바뀌지 않지? 이쪽에 있는 1, 0, 1. 그래서 예전에 이게 삼각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n번째 가도 이쪽은 안 바뀌었죠. 뭐만 바뀌고 있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0 되려면 몇 번? 10번. 그래서 n값이 얼마? 10. 요거는 몇 번 이렇게 차분하게 한 3번 정도만 해보면은 바로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 자, 이제 굉장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필수예제 12. 자,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A라는 행렬을 줍니다. 뭐죠? 1, 1, 1, 0. 그 다음에 B라는 행렬도 주고 있습니다. A, B, 4, 1.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한다? 문제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조금 전에 합차공식처럼 해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 문제는 이걸 만들어서 전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AB와 BA가 어떠니까 자, 곱셈에서 교환법칙만 성립한다면 곱셈 공식처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냐면 AB 주어졌죠? AB 한번 곱하고 BA 한번 곱해서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일단 AB를 한번 곱할게요. 자, A가 먼저 왔죠? 1, 1, 1, 0. B가 AB 4, 1. 자, 곱셈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항상 행, 뒤에는 열. 자, 첫 번째 성분은 A 더하기 4. 1행이 열은 B 더하기. 자,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는 B. 자, 이거 연습 필요합니다. 곱셈. 그 다음 BA.
자, 순서를 바꿨죠? A, B, 4, 1. 그 다음에 1, 1, 1, 0. 자, 앞에는 행. 뒤에는 뭐? 열. 자, 곱셈 합니다. 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기는 4 더하기 1이니까 5. 여기는 4. 자, 이 둘이가 어떻다? 같으면 곱셈 공식처럼 풀어도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A 값 얼마? 5. B 값 얼마? 4. 끝나버리죠. 요거. A가 5, B가 얼마? 4. 이거 복잡한 거 풀지 말고요. 그럼 넣어볼까요? A가 5, B가 4, 5 넣으면 9, 5 더하기 4, 9. 다 나머지도 다 맞게 되죠. 그래서 A 값 5, B 값 4. 이렇게 우리는 답을 완성할 수 있다. 뭐를 기억해라? A, B 주어졌다. 갑자기 곱셈 공식처럼 행렬을 풀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느냐? A, B 한번 곱하고 B에 한번 곱해서 결과 둘이가 서로 어떻다? 각각의 성분이 모두 똑같다. 끝! 이렇게 가는 문제. 엄청나게 또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개노가다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추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심화의 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3입니다. 자, 일단 2차 정사각행렬 2 곱하기 2고 AB가 자, 여기 보면 A 더하기 B가 5, 즉 영행렬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B가 E라는 단위 행렬의 결과를 만든다. 그랬을 때 A에 2023 A를 202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빼기 B에 2023 이거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걸 연립방정식 풀듯이 얘를 이쪽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A는 하면 안 되고 B는 자, 영행렬은 원래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 그래야 B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서 A가 계속 어떻다? 남아있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A는 그대로 있고, 자, B 자리에 뭐가 왔어요? 마이너스 A가 왔죠? 요게 2입니다. 그렇다면 곱셈하면 마이너스, 밖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실수배니까 그냥 거듭제곱되고 2입니다. 그럼 여기 A제곱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2의 특징이 뭐다? 아무리 곱해도 2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곱을 합니다. 제곱에 제곱을 하면 4제곱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내가 제곱을 하면 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가 되고 2제곱이 되죠. 근데 2제곱은 뭐가 된다 그랬어? 2죠. 그래서 4제곱이 2가 되구나. 그러면 이 2023은 A 4제곱에 자 2023은 4제곱으로 나누면 4, 5, 20 2 내려오고 안되고 0 올라가고 다시 3 내려오고 4, 5, 20 하면 3이 남죠. 즉 505 거듭 제곱한 다음에 3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3개를 더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2죠. 2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A 세제곱만 남아요. 그리고 또 A 세제곱은 아까 A 제곱하고 A로 쓸 수 있다 그랬지. 근데 A 제곱이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죠. 그러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B쪽은 안 해봐도 돼요. 왜냐면 A는 마이너스 B겠죠. 넣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B
제곱이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시 제곱하면 b 4제곱은 2가 돼서 이 b의 2023은 아까 보니까 또 a가 아니라 b의 세제곱이 되고 b의 세제곱은 b의 제곱 곱하기 b죠.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b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얘는 이거 하나만 해보면 돼요. 하나만 해보면 마이너스 a. 그럼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에 게 이 결과가 마이너스 a고요.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 b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근데 a로 나타나니까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답이 만들어진다. 자, 요거는 방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건 돌려보기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뭐 더 추가하거나 할 방법은 없고 이 순서대로 꼭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요 더하기 되어 있는 식을 어디다가 곱하기 식에 넣어서 결과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23을 또 계속해서 줄여가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2023, 2023이면 마이너스 b라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어렵고 심한 문제라서 좀 빠르게 좀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필수예제 14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필수 14. 역시 중요하죠. 자, A라는 행렬을 하나 줍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0, 마이너스 1, 1, 0. 요런 행렬이 A가 있고요. 자, 1번에 A를 또 몇 번 곱했더니 2가 되는지 최소값 구해봐라. 자, 아까 했던 거죠? 거듭 제곱합니다. 자, 먼저 2번. 얘는 A 곱하기 A죠. 자, 그래서 A가 0,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1, 0. 자, 요거는 곱셈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0, 0. 손가락으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잠깐만. 단위 행렬이 뭐라 그랬어요? 1001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이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아까 a제곱이 마이너스 2면 이거 플러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제곱하죠. 그래서 a 4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n은 1번 문제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a 4제곱이 우리가 a 4제곱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번에서. 그러면 자, 2번에 보면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a를 내가 18번 곱한 행렬하고 xy를 다시 행렬에 곱셈을 했더니 그 결과가 1과 2가 되는 xy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부터 뭐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4제곱이입니다. 그럼 a의 18제곱은 차수를 줄이기 위해서 4제곱에 4제곱 곱하기 a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2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a제곱이에요. 맞죠? 그리고 아까 a제곱은 요거 오기 전에 a제곱은 마이너스 2였죠. 1번에서 풀 때.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오호라. 그러면 이게 a 18제곱이 마이너스 2가 뭐야? 그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2 거기에 xy는 1과
2입니다. 자, 2는 곱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만 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만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과 2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끝을 내버리는 문제예요. 자, 이 a의 18번 곱한 a의 18제곱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그럼 2가 어떤 행렬에 곱해도 영향을 못 준다 그랬지.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다. xy가 찾아진다. 이렇게 해서 행렬 좀 어려운 문제까지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연습하셔가지고 행렬의 곱셈도 꼭 정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